안녕하세요. 경제적, 육체적 어려움으로 힘든 분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희망적인 결과를 만들어드리는 산재 가이드입니다. 오늘은 절단 사고 산재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절단 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재 신청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보상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바로 장애 등급입니다. 이것은 장애라는 요양치료가 종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체에 영구적으로 장애가 남아 재해자의 노동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사고로 노동력에 영구적인 상실이 발생하는 경우 장애 등급 판정을 받고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급은 1급부터 14급으로 나누어지며 손가락과 관련된 장애는 일반적으로 최대 3급까지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3급은 두 손의 손가락이 모두 절단된 사람이고 14급은 한쪽 손의 새끼손가락에 대한 기능을 잃은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공단에서는 재해자가 산재 신청을 하면 장애등급 판정위원회를 통해 재해자의 신체 상태를 확인 후 등급을 부여하고 각 등급에 맞는 급여를 지급합니다. 3급을 받는 경우 연금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4급부터 7급은 연금이나 일시급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등급은 일시급으로만 지급이 됩니다. 만약 사업주에게 과실이 있다면 어떻게 산재를 신청할 수 있을까요? 산재가 발생한 원인에 사업주의 과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 특히 손가락 결손의 경우 업무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재해자의 생활 유지를 위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안전장치 설치가 미흡하거나 관련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사업주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발가락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2018년 3월 8만 톤 규모의 대형 컨테이너 선박에서 3등 기관사로 일하던 선원은 컨테이너 부두에서 거중기를 이용해 엔진 부품을 이동시키는 작업 도중 발가락이 모두 절단되는 산업재해를 겪게 됩니다. 업무상의 상당 인과관계가 성립함에도 불구하고 외국계 회사라는 이유에서 산업재해를 당하고도 보상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근로자 귀책 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 사직되는 조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해외 취업 선언이라는 이유로 해외 취업 선언 재해보상 규정에서도 대한민국 선박 근무자로 한정되어 있어 실로 안타까운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급여, 장애급여 등을 신청해 산재 해당 여부를 심사받게 됩니다. 심사 후 발가락 산재에 해당한다는 판단이 나오면 장애의 정도에 따라 장애 등급이 부여되고 이에 따라 산재보상 보험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장애 등급의 결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발가락 절단 사고로 산재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와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발가락 절단 또는 골절로 인한 수술이 진행되고 어떠한 사유로 인해 절단된 부위가 결손이 남게 되면 결손장애로 분류되고 치료 및 치유 후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운동장애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입원과 동시에 최초 요양 신청서를 작성한 후 산재 승인이 되면 비급여 항목을 제외한 치료비를 산재 요양급여 항목으로 보상받게 됩니다. 장애급여 보상은 원칙적으로 산재 요양이 종결된 후 장애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분류에 따라 7급부터 14급까지 다양한 등급으로 분류합니다. 발가락 산재 중 가장 피해의 정도가 큰 7급의 경우 두 발의 발가락을 모두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에 가장 높은 급수의 판정을 받게 됩니다. 한쪽 부위, 그리고 순차적으로 엄지부터 둘째, 한쪽 등의 종류로 구체적으로 나누어지며 장애 등급 인정 여부는 병원을 통해 검사를 진행한 다음 의사가 직접 그 숫자를 정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다수 의료 전문의는 치료를 전문으로 하기에 산재 장애 평가 기준에 대해 생소할 수 있습니다. 정보가 부족한 일반 산재 환자들이 장애 진단서를 받아 청구하려면 자신의 장애가 올바르게 평가되었는지 누락이나 오차가 없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장애 등급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산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장애 등급 판정 외에도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된다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을 하고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로 얻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유되긴 했으나 육체적 훼손으로 노동 능력이 상실, 감소된 정도를 14개의 등급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장애 등급이라고 합니다.
1급에서 7급의 장애 등급이 결정되면 장애보상 연금을 받을 수 있고 8급에서 14급은 장애보상 일시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금은 평균 임금의 장애 등급에 따른 일수를 곱하여 지급됩니다. 노동력 상실은 가정 경제에 위협이 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날이 걱정스러운 일입니다. 피해 정도보다 훨씬 더 낮은 급수를 받아 장애 등급 판정을 받게 되면 보상금에 대해서도 차이가 나고 일상생활에도 불편감이 따라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내게 유리한 장애 등급을 받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만약 산재 불승인 처리가 되거나 낮은 등급으로 처리가 되었다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사건화하여 이의 신청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산재 가이드는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에 관해 상세히 설명을 드리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길잡이를 해드립니다. 항상 노력하는 자세로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밖에 더 많은 정보는 네이버 산재 가이드 카페로 오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